뜨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약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글루코사민 보겠습니다. 글루코사민이 뭐냐면은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 분자 단위로 들어가면은 그 성분 중에 하나예요. 이 글루코사민이 이제 연골 성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많이 섭취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근거 아래서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제 복용하고 있는 글루코사민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갑각류, 그 등뼈 이런 거 있잖아요. 새우 같은 그런 데서 이제 추출을 해요. 추출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글루코사민을 만드는데 아미노당 성분이라 먹으면은 위에서 다 분해돼요. 그냥 글루코사민 자체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소화액이 싹 분해시켜요. 이제 일부만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 권장하는 용량이 1,500ml인데 1,500ml는 알이 되게 큽니다. 커요. 근데 갑각류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진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미노당이라 그랬죠. 당 성분이 좀 있어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이런 게 당뇨 있는 분들은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글루코사민이 이제 워낙 많이들 찾아서 드시니까 대표적인 연구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연구가 미국 보건의료원에서 돈을 정말 많이 들여서 1,583명을 대상으로 140억 원 규모를 들여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글루코사민을 먹는 사람, 그다음에 위약이라고 하죠. 위약, 가짜 약. 그러니까 그 실험 평가를 할 때는 똑같은 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먹게 해줘야 됩니다. 가짜 약이라고 해주고 먹으면은 그죠? 심리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똑같은 약이라고 설명을 해서 줍니다. 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가짜 약을 먹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근데 가짜 약 대비해서 통증 감소 효과가 없다. 결론이에요. 이게 2006년도예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영국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은 연구가 있었는데 대규모 임상 시험을 했는데 그 관절 통증이 개선되는 효과의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 연구한 사람들이 영국에서도 그때 이제 급여가 됐었던 모양이죠. 급여에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같은 연구를 했어요. 2009년도에서 11년까지 했는데 효과 없음. 그래서 2011년도에 의료보험 목록에서 제외됐어요. 그 전까지는 처방을 했었어요. 다 제외됐어요. 글루코사민이. 그러니까 효과 없어요. 물론 일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 인정을 할 만한 효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루코사민을 복용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건물이 무너졌으니까 거기다 시멘트를 들이붓는 거죠. 아니면은 시멘트 포대를 쌓아놓는 거예요. 시멘트 성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만 한다 그래서 이게 건물이 복구가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먹는 양의 90% 이상은 위장관에서 다 이미 소화가 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찾는 게 콘드로이친. 콘드로이친도 연골의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그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청에서 허가를 했다는 얘기는 효과를 허가했다는 게 아니고 안정성, 부작용이 없다,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원료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콘드로이친이 그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사실은 90% 이상은 중국산이 많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간의 함량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은 그 동물 뼈에서 이렇게 가다가 추출을 해내는 건데 이제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함량은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복용을 해야 되는데 콘드로이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콘드로이친에 대해서 핵심 연구 두 가지가 있는데 코크란 리뷰라고 아주 이게 체계적인 문헌 고찰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할 때 그냥 내가 뭐 해서 어떤 것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지만은 수없이 많은 논문들이 있잖아요. 논문들 자체를 또 조사를 해요. 논문들이 각자 논문들을 가지고 같은 논문들, 비슷한 논문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많은 연구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코크란 리뷰라는 그 리뷰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따로 조사를 하는 건데 코코란 리뷰에서 위약 대비 효과 없음. 그리고 영국 의학 저널이 유명한 저널인데요. 아스라이티스 앤 류마티즘이라고 여기서는 이걸 먹었을 때 연골 구조가 과연 개선이 되느냐. 네, 불명확하다. 그래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은 의사들이 안 씁니다. 안 써요. 권장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뜨는 이제 MSM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제 MSM이라고 나오는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MSM은 그 식이유황이라고 그래서 그 원래 유황 성분이 좀 그 염증을 뭐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이제 연구에서 통증이 개선됐다는 이제 연구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으면은 가치가 없거든요. 정말 많은 숫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연구의 가치가 인정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장기간 효과. 먹고 잠깐 뭐 먹을 때 잠깐 그랬다가 다시 아프다. 그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대규모 연구, 장기적인 근거 볼 때 효과가 부족하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일부 제품들에서는 이게 뭐 천연물 이렇게 선전하는 제품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거는 천연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걸 갖다가 여기서 합성하는 거예요. MSM이라는 거는. 그래서 천연물이라고 나오면 일단 거짓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아직은 의사들도 정확하게 이게 효과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단계이고요. 3개월 이상 먹어보고 나 괜찮다. 그러면은 뭐 사서 드셔도 괜찮긴 하지만은 효과가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콜라겐. 콜라겐은 정말 요즘 콜라겐들 많이 드시는데 콜라겐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흡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이 콜라겐은 그래서 지금 그 나오는 콜라겐의 대부분 선전 효과는 또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은 피부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선전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선전하는 거 보면은 뭐 분자량이 적다라는 거 그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분자량이 되게 적을수록 흡수가 잘 되는데 되게 돌턴이라고 하거든요. 300돌턴 또는 500돌턴 아래쪽으로 가는 것이 흡수가 잘 되고 그 콜라겐의 주로 원료가 동물에서 왔느냐 아니면 식물에서 왔느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흡수가 제일 잘 되는 거는 이제 피쉬, 고기, 어류에서 추출한 콜라겐이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X, 그죠? 네. MSM, 세모, 콜라겐, 세모. 그런데 효과는 관절보다는 피부. 그게 좀 많고요. 그래서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시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약을 사서 드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의사들이 쓰는 약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약 종류가 진통소염제가 효과가 좀 빠르다 그랬었죠. 그래서 진통소염제가 이제 가장 1순위로 쓰이는 약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첫째는 효과가 빨라요. 소염 작용을 하고 더불어서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소염 진통제 얘들이 이제 주로 어떤 약들이 있냐면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뭐 낙센 뭐 이런 거 있죠. 들어보셨죠? 무슨 프로펜, 예, 그죠? 그다음에 타이레놀, 예, 이런 것들, 선전에 나오는 뭐 펜잘, 뭐 게보린 이런 거 다 그런 약들입니다. 근데 그런 약들은 이제 일반 의약품이고 의사들이 쓰는 또 전문 의약품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프록센, 뭐 세레콕시브, 디클로페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이 다 대부분 이제 같은 계열의 약이고요. 주의할 사항은 이제 위장장애, 심혈관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이제 고령에서 좀 그게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고령 환자들한테는 이걸 장기 복용하는 거를 이제 주의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소염 진통제를 우리가 좀 정확한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는 따로 분류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왜 따로 분류하냐?
굉장히 효과가 탁월하고 빠르고 강하고 그런데 부작용도 좀 있고 근데 이 비스테로이드성하고는 약의 효과가 달라요. 스테로이드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를 좀 우리 몸에 노출이 됐다. 약을 좀 많이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그러면은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에 변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호르몬에 작용하니까.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드실 때는 또는 처방받을 때는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의사들이 다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한번 주사를 줬다. 그러면 반드시 기록을 해놓고 언제 줬다. 그리고 기간을 얼마 띄웠다. 의사들은 다 그 고려해서 주거든요. 이제 너무 짧은 기간에 맞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약들은 이제 천연물 신약. 천연물 신약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 가지 생약 성분에서 추출한 약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 레일라, 조인스, 이모튼 이런 약들입니다. 또는 뭐 신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런 약들은 이제 그 소염 진통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약 성분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이걸 개발을 했는데 이게 소염 진통제에 대비해서 아주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그런데 부작용은 훨씬 적어.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이제 이거는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되는 약들이죠. 조인스 같은 약도 이게 막 SK에서만 나오는 약인데 조인스 같은 약도 굉장히 유명한 약입니다. 여기도 생약 성분에서 추출한 약이고 그다음에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통증 개선 효과가 크지만 부작용이 적고 장기간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근데 소염 진통제하고는 작용하는 기전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모튼 같은 것도 많이 드시는데요. 이모튼 같은 것도 이모튼의 대표적인 주 성분 어디서 나오냐면 아보카도나 대두 이런 데서 추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들은 크게 정말 무리가 안 되는 약입니다. 합성약이 아니고. 그래서 소염 진통제하고 또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아픈데 이런 천연물 신약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효과가 빨리 나오는 건 아니에요. 좀 한 2, 3주 드셔야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급성기에는 소염 진통제하고 같이 쓰다가 한 2주 정도 지나서 소염 진통제를 빼고 이것만 드시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처방을 해보면은 이런 천연물 신약을 이제 2개 정도 같이 처방을 해드리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안 아프고 잘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약들은 의료보험이 되거든요. 의료보험이 되니까 약값에 얼마만 내요? 되게 30% 정도만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분을 드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비 5,000원에 약값 한 달분에 15,000원 정도. 2만 원이면은 효과 좋은 약으로 처방해서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건강기능식품 비싼 거. 네, 비싼 거 사서 드시지 말고. 그다음에 신바로 같은 약도 이제 이 성분이 뭐 가시오가피, 우슬, 방풍, 두충 뭐 이런 데서 추출을 하는 겁니다. 역시 효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되게 효과가 좋아서 이런 약들을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관절염이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건강기능식품이 이거를 예방하게 해주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없다면은 전혀 그걸 드실 필요가 없어요. 골다공증 약도 설명해 드릴게요. 골다공증 약도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골다공증 약이 뭐죠? 그렇죠. 칼슘. 그 다음에 비타민 D. 그렇죠. 근데 칼슘제도 비타민 D도 이제 따로따로 먹다가 요즘에는 복합제가 나와요. 칼슘과 비타민 D가 한꺼번에 섞여진 약, 한 알에 다 들어있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연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없는 사람이 골다공증이
없는 사람이 골다공증이 안 걸릴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또. 그다음에 골다공증의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은 자, 뼈가 약해지는 게 골다공증이죠. 자, 그런데 뼈가 약해지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잘 부러져요. 잘 부러지기 때문에 부러지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런데 되게 이제 고령에서 골다공증이 있어요. 부러져. 근데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길을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내가 한 65, 70 정도 됐어요. 골다공증이 있어. 그러면 탁 넘어지면 골반뼈가 제일 약하니까 툭 끊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수술해야죠. 수술해야죠. 수술하고 되게 한 달 이상 누워 계시죠. 길게는 3개월까지 누워 계시고. 그런데 골다공증 때문에 생긴 골절로 인해서 오랫동안 입원하고 수술하신 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3년 안에 60, 70%가 돌아가셔요. 그런데 골다공증이 없었다. 그러면은 넘어져도 뼈가 안 부러졌겠죠? 그냥 타박상이나 염좌 삐끗하고 끝나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엄청 큰 차이가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골절이 진짜 중요하고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약을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골다공증 수치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를 떠나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약이. 근데 의사들이 처방하는 모든 골다공증 치료제는 특히 주사제나 여러 가지 골다공증 치료제는 골절 예방 효과가 작게는 30몇 %에서 많게는 70%까지 예방이 돼요. 그런데 칼슘제나 비타민 D를 먹었을 때 일반인이 먹었을 때는 하나도 소용이 없다. 아무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가 복용을 했을 때는 골다공증 수치가 개선되는 것은 효과가 있으나 골절을 예방하는 효과는 그렇게 탁월하지 않다. 그러니까 칼슘제를 드시더라도 비타민 D를 드시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이걸로 효과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골다공증 치료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건지 상담을 하고 효과가 있는 치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음악 전신 순환 운동을 통해 심장은 건강하게, 몸은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빰빰 노래합시다. 빰빰빰 춤을 춥시다. 모두가 신이 나서 이 맘이 갈 때까지 빰빰빰 노래합시다. 빰빰빰 춤을 춥시다. 모두가 지쳐 잠들 때까지 오늘 하루 그대는 어떤 날이었나요? 힘든 날 아니었나요? 힘든 하루 떨치는 노래는 어때요? 이 노래를 함께 불러봐요.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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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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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빰빰빰 노래합시다. 빰빰빰 춤을 춥시다. 모두가 신이 나서 이 맘이 갈 때까지 빰빰빰 노래합시다. 빰빰빰 춤을 춥시다. 모두가 지쳐 잠들 때까지 궁금하신 분들이 또 있으면 궁금하신 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외과 약을 오래도록 먹으면요 살이 찐다고 하는데요. 그게 정말 맞나요? 네. 정말로 많은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정형외과 약만 먹으면 부어요. 살이 쪄서 안 돼요. 그러는데 실제로 이 소염 진통제 계열의 약들이 약간의 그 체액 저류 현상이 있긴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한테 그 증상이 좀 많이 나오고요. 대부분은 그런 증상 별로 없이 지나가시는데
특히 콩팥이나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중단하면 이제 도로 싹 없어집니다. 대부분은. 네,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병원에서 연골 보호제, 이모튼 같은 연골 보호제를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먹었는데 통증이 좀 줄어들지 않아서 원래 좀 시간이 걸리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거는 굉장히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데 천연물 신약, 그러니까 그 관절 기능 개선제 이런 것들은 초창기에는 처음에 한 1, 2주까지는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면은 효과가 좋아집니다. 되게 2, 3주 지나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결론은 홈쇼핑과 옆집 아줌마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문제가 있고 건강해지고 싶으면은 병원에 가셔야 된다는 거. 가서 상담을 하고 정확한 처방을 하시는 게 확실히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